햇살이 점점 뜨거워지고 반팔 셔츠가 익숙해진 걸 보니 어느새 여름 한가운데에 와 있나 봅니다. 교실 창밖으로는 짙어진 나뭇잎이 흔들리고 복도에서는 웃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사이 우리 사이도 조금씩 자라난 것 같아요.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어색했지만 결국 함께 웃었던 순간이 더 오래 남은 걸 보면요. 친구라는 말 속에는 같이 자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니까요. 오늘 공감서재에서는 이렇게 언제나 서로와 함께하고 또 함께했던 친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소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고민부터 잊지 못할 웃음이 되었던 추억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한 문장, 한 곡의 노래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는 공감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어른에게 또 어른이 청소년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북토크 공감서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감서재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시간인데요. 책을 보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공감서재에서는 게스트분들의 삶에 큰 변환점이었던 책들을 소개해보고 또 친구관계라는 주제로 여러 고민이 담긴 사연들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친구들도 함께 하는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 대해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그럼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중학교 2학년 오늘의 호스트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기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장난꾸러기인 미디어 동아리 당당한 놀이의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는 공도초등학교 6학년 당당한 놀이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동아학년 어른 모임 책사탕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미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필름 친구들하고 함께 되어 너무 설레고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사탕 활동 중인 김지연입니다. 세대 구분 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감서재와 함께해주신 모든 게스트분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서로가 생각하는 각자의 친구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친한 친구가 많은데 그만큼 일화도 많아서 벌써부터 입이 근질거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고민을 책을 통해 나누어보는 북토크 공감서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닮은 책을 공감서재에서 꺼내볼 시간이에요. 닮은 책이요? 수학에서 닮은 도형은 들어봤는데 닮은 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우님이 말하신 것처럼 도형에도 닮음이 있듯이 이 코너에서는 오늘의 주제 그리고 저희의 마음과 닮은 책을 소개해볼까 해요. 각자 겪어온 시간만큼 자신만의 닮은 책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닮은 책이라 책을 읽으면서 저와 책이 닮은 부분을 꼭 한 군데씩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볼 책은 유독 나와 내 친구를 떠올려보게 하는 책인 듯합니다. 저는 그림책에서는 확실히 저와 닮은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주위에서 이 그림도 닮았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하고 그림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리 수두룩한 책을 읽고 실제로 보이는 것 같이 상상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쵸.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글보다는 그림을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릿속은 참 단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란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닮은 책, 정우 학생이 단번에 읽을 수 있는 그림책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김희훈 작가님의 하루거리. 저도 공감서재를 위해 미리 읽어보았는데 담담하게 그려진 그림들을 천천히 보고 읽으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는 이 책을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어른이 나란히 보는 그림책이라고도 하죠. 어른을 위한 책이라는 글도 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보는 사람의 연령대가 저마다 다 다르고 그때마다 느끼는 것들도 다 다른 것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책입니다. 이기주의라는 말은 나로 인해 주변에 피해,
민폐라고 하는 상황이 생겨도 내가 먼저이고 나를 위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요즘엔 이기적이라는 말보다 개인적, 개인주의라는 말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나는 뭐 괜찮다. 나의 행동이나 생각은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바빠 세상에 살면서 주변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의 조그만 관심으로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한 발짝 나올 수 있다면 살만한 세상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어른이 되기 전에 친구들이 세상 전부인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다면 참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책을 읽어봤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친구들이 순자에게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기만 하지만 그 뒤로 천천히 순자에게 다가가며 아픔을 공감해주는 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친구에게 가끔 잘 다가가지 못하는데 이 책을 보며 본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순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순자의 목에 차가운 걸레를 걸치기도 하고 날달걀을 구해주기도 했죠. 하루거리를 앓고 있던 순자는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또 아팠지만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루거리가 떨어질까 고민하는 장면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었다니 다행이네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구들과 올바른 유대관계와 우정 쌓기를 단단히 해두길 응원하는 마음에서 닮은 책으로 하루거리 추천드렸어요. 저는 하루거리를 읽으면서 순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친구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고 용기 내어 다가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을 통해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친구가 내 마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 책을 읽으면서 공감 소재에서 다뤄보고 싶었던 질문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의 책 질문 먼저 이미정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책 질문은 만약 내가 책 속의 친구들 중 한 명이 된다면 순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또는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아니야, 세상은 아직 재밌는 게 많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들이 순자과 처음부터 친했던 건 아니지만 저라면 처음부터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친근하게 대해줬을 거예요. 저도 나연 친구랑 비슷한데요. 순자가 늘 혼자 하는 힘든 일들을 옆에서 꼭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책의 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생각나는 장면, 인상 깊었던 구절, 뭐 다 좋습니다. 그 장면을 또 원픽으로 꼽은 이유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의 원픽은 무리에 속하지 못한 채 동떨어져 있던 순자가 친구들과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는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 장면이에요. 순자의 공허하고 외로웠던 마음이 밝게 채워진 듯 보였고 친구들 속에서 순자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낀 장면이라고 생각들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순자를 지켜만 보면 친구들이 점점 순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과 자신이 순자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의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순자를 위해서 박씨에 밀가루를 묻혀 죽능력을 가짜로 만들어준 부분인데요. 어떨 때는 죽고 싶다라는 말이 살려달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순자의 SOS에 친구들이 너는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하고 대답을 해준 것만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마지막 별똥별 장면입니다. 항상 혼자였던 순자가 친구들과 함께 별똥별을 보는 것이 감동적이어서 기억에 남아요. 각자 있는 것보다 함께라서 더 좋잖아요. 그쵸, 함께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저는 뒷면지라고 얘기하죠. 그 분홍색 바탕에 아이들이 지금의 시대의 그림체로 바뀐 후에 한 아이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지금의 너희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좀 뭉클하기도 하고 또 반성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장면입니다.
저는 하루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되는 게 참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하루거리라는 질병이 순자를 아프게 했지만 순자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루만 앓는 하루거리가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알아온 마음의 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그림책의 정서가 느껴지는 노래 한 곡을 추천드릴 텐데요. 희미하게 기억나는 어린 시절, 친구와의 기억을 그린 노래입니다. 박구람의 해화동.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해화동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친구의 이민을 계기로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해화동이라는 공간과 그곳에서의 추억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특히 좋았던 부분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라고 작게 혼잣말을 하듯이 노래하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어렸을 때 넓게만 보였던 골목길이 이제는 조그맣게 느껴지지만 예전 그 기억은 그대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의 친구들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공감 서재의 두 번째 코너인 공감 페이지의 차례입니다. 닮은 책이 저희의 성격과 생각에 대해 알아가 보았던 에피타이저라면 공감 페이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직접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골목길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고민들을 이야기해보고 설문조사로 함께한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볼까요? 저희 방송에는 다양한 연령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령대별로 고민들도 조금씩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가지각색일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정우님,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걱정거리 있어요? 네, 저는 요즘 저희 반 한 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그 친구가 계속 장난으로 나 너랑 안 놀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데 가끔씩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물 한 입을 안 줬다고 장난으로 너랑 안 놀게 라는 말을 들어서 친구들 모두 불편하게 분위기가 된 적이 있어요. 참 불편한 친구 많네요. 근데 오히려 나 너랑 더 놀고 싶어 이럴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정우 친구였으면 어쩔, 반사 이런 말로 잘 막았을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요즘 저의 고민거리는 저희 학교에 2년 유급이 된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화장도 너무 진하고 저번에는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방송이라 말은 다 못하지만 안 좋은 행동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자꾸 저희 반에 찾아와서 저한테 친해지자고 하는데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그게 제 고민이에요. 고민거리 많네요. 거절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기분 맞아요. 상하지 않게 또 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고민 많네요.
네, 불과 2년 전까지 저도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중학생이 되니 초등학생 때보다는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고민의 장르가 확 바뀐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중학생들의 친구 고민은요. 친구들끼리 정해준 무리가 있어서 새 학기에 어떤 무리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학생들이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같은 반이라면 다 같이 놀고 어떨 때는 얘랑 어떨 때는 쟤랑 이렇게 놀았었는데 중학교에 오니까 각자 자신의 친구와 무리가 있어서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해지지 못하고 무리에 못 들어가며 알게 모르게 소외당하는 게 많은 중학생들이 하는 고민 같아요. 아, 그렇죠. 이거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학기 초에 이런 게 정해져 버리면 1년 내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첫사랑, 짝사랑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아프다, 건강 챙겨라, 누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다 하며 건강 고민을 나누는 나이가 되었네요. 33년지기 절친이 세상에 없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저린데요.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은 친구의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 중요하죠. 저는 좀 우리 친구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제 친구들보다 결혼도 늦고 아이도 어려서 친구들과 가는 시간이 좀 달라요. 친구들은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1막을 열심히 살고 있다 보니 그 사이에 간극으로 가끔 고민이 생겨요. 너무 어른의 고민이지 않았나 싶네요. 인생 2막이 뭐예요? 환생하는 건가? 환생이라니, 신박하네요. 환생하고 싶네요. 네, 우리 정우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인생의 어떤 막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저는 1막과 2막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결혼을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또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가 1막, 뭐 중학교가 2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우의 1막 화이팅! 네. 연령대별로 생각도 지나온 시간도 다르다 보니 고민들이 생각보다 더 다양하네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주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의 관계가 고민이지만 어른들은 친구들과 조금씩 다른 삶의 간극이 느껴지기도 하고 닥쳐오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더 많이 느껴보기 위해 저희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친구는 땡땡땡이다 라는 설문에 어떤 대답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는 쌍쌍바이다 라고 적어줬어요. 그 이유는 친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30대인 어른 한 분은 친구란 쉬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와 힐링할 때가 유일한 쉬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는 저희 가족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만큼이나 저에 대해 잘 알고 가장 친한 사이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 참 재밌네요. 다른 답변도 더 듣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설명만 해드릴 테니 정답을 맞춰보시겠어요? 막간 퀴즈쇼입니다. 오, 재밌겠어요. 그럼 저희 같이 맞춰봐요. 퀴즈는 총 3문제고요. 제가 한 문제당 3개의 힌트를 드릴 테니까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의 힌트는 가볍습니다. 솜사탕?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가볍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양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하늘을 낼 수 있어요. 풍선? 맞아요. 풍선이에요. 역시. 동심이 살아있네요. 동심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엔 두 번째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종이로도 있고요. 휴대폰 앱에도 깔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의 길잡이가 되죠. 저 알 것 같은데. 네. 지도. 네, 지도 맞습니다. 지도는 저희가 어디를 가든 저희의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죠. 자, 세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얘도 가벼워요. 어쩌면 풍선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가볍기도 한데요.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알 것 같아요. 뭔가요? 구름 같은데? 아, 구름 아니에요. 저요. 그리고 네. 공기? 공기 맞습니다. 어. 너무 다들 잘 맞춰주셨는데요. 상품 있나요? 난 상상도 못했는데. 상품 이따가 나중에 사탕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면 그때 드릴게요. 네. 네, 이제 저희가 다양한 퀴즈를 맞춰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관계를 쉽게 맺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보았는데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3.5에서 2.8 정도로 낮아지고요.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구는 몇 명인가요? 라고 질문한 설문에서도 중학생이 7.4명으로 친한 친구가 가장 많고 4.5명을 기록한 40대 층이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편인가요? 저는 제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편이고 그 노력 덕분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절 알아봐줘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땐 나연 친구처럼 잘 다가갔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관계 말고 오래된 친구들 챙기기 바쁘네요. 저희가 설문을 통해 받은 내용들 중에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은 사연들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퀴즈의 정답이었던 풍선을 적어준 친구가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정우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저는 친구는 풍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와 함께일 때는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풍선이 너무 가벼워서 저에게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소극적인 성격이라 친구들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할 뿐더러 친한 친구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가 비밀로 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다 말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났는데 제가 화를 내면 다른 친구들까지 저와 멀어질까봐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비밀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도 네 비밀을 다 까발려버릴 거야 하고 속 시원하게 말해버리세요. 사연자분이 소심한 성격이라고 해도 그 친구가 사연자분의 비밀을 말했다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의 마음을 편지로 잘 풀었어서 전달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말하지 않으면 자신과 같은 생각으로 행동을 할 거란 안목에 동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더 생기고 더 갈등과 오해가 많아지겠죠? 지금이라도 너의 장점은 이런 게 좋고 이런 부분은 많이 불편했다고 서로 조심 좀 하자. 솔직하게 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사연자의 마음이 꼭 풀려서 관계가 더 단단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야, 너 이리 와봐. 비밀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상상만 하겠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저 방금 전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쵸. 속은 후련한데요. 대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상상으로 남겨놓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우선 진정을 시키고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믿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실망이 큰지도 말해줄 거예요. 그럼에도 관계가 틀어진다면 결국 단호하게 돌아서겠지만 그런 건 참 어려우니까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상상한 대로 다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면 참 미정 선생님의 말대로 세상에는 삼켜야 하는 말도 중요하다고 느껴지네요. 이어서 이번엔 제가 사연을 읽어볼게요. 저는 중학생이고요. 요즘 제 주변에 진짜 저를 위해주는 친구가 있는지 고민이 돼서 사연했어요. 분명 제 주변에는 여러 무리의 친구들이 있는데도 쉽게 제 고민을 털어낼 수 있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생길 수 있게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주길 기다려야 할까요? 정말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먼저 다가가야지 그 친구도 저의 마음을 알아보고 저한테 다가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 다 하면 되죠. 더 승산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어른들에게도 좀 알려줄래요, 정우 씨? 관종이 되는 거예요. 관종은 관심 종자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요즘엔 지나친 관심을 요구하는 친구들을 안 좋게 말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먼저 다가가서 서로 관심을 주고 받는 관계는 좋은 관종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말을 거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소심한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조금 전 사연에서 지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지를 써보는 건 어때요? 저는 먼저 다가가는 것은 자신 있는 편이어서 먼저 말을 걸어볼게요. 저도요. 그럼 저는 편지 쓰기를 고민해봐야겠어요. 혹시 또 편지로 써보실 분 있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나연 친구와 함께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하고 작은 쪽지로 전달하는 편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은 초등학생 입장으로 볼 때 중학생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공부를 빌미 삼아 내가 이 과목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친해질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의지도 되고 더욱 우정이 끈끈해지는 친화력도 생기는 일석이조죠. 네, 제가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제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이 사연 속의 친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를 가질 수 있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 좋은 친구가 갖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정 선생님의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미정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한 명의 부모입니다. 어른이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점점 제 친구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연락도 하고 시간이 나면 만나던 친구들이 나이를 먹고 나니까 만나는 게 점점 뜸해지고 연락도 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정이 지금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일기장 같이 하루하루를 서로 털어놓고 함께 울기도 웃기도 하던 그 시절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된 지금 옛 친구들과의 우정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주셨네요. 지연쌤 어른이시니 지연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답은 아닐 테지만요. 좋은 추억과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우정은 여전히 잘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삶과 바쁨을 인정하고 종종 서로에게 전하는 연락과 안부에 기뻐하길 바라요. 가끔 시간을 내서 밀린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일기장에 채워둘 추억도 늘어날 거고요. 친구는 저기서 저런 일로 즐거웠구나. 나는 여기서 이런 일을 겪으며 신났는데 하고 말이죠. 호호 할머니가 되었을 때 너 그때 이런 일 있었다고 말해서 웃겼었는데 하는 추억이 연결되고 쌓일 테니 말이죠. 그럼 일기장도 천천히 채워질 테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장이 세워진다니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제 생각에 어른들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서로 만나지 못한 거잖아요. 또 아이를 두고 가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로 아이들을 친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신나게 놀 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신나게 얘기하면서 즐기는 거죠. 저도 저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퀴즈 카페가 생겼나 봐요. 생각을 조금 더 보채자면 소홀했던 부분들을 진정한 친구라면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나 시간이 조금 한가해졌을 때 분명 다시 그 일기장을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서 어떤 일기장이 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 뿌듯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것으로 3단 코너 공감 페이지를 닫겠습니다. 오늘은 친구관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더 색다르게 느껴진 시간이었어요.
다양한 세대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과 경험을 공유해본 오늘의 공감서재.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정우님부터 오늘의 소감 부탁드려요. 제 친구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림책 하루거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잘 알지 못했던 어른들의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놀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네요. 오늘 공감 소재에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공감 서재라는 라디오를 함께하며 많은 공감이 저에게도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면 더욱 친구 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고 그런 순간이 저에게도 올 것 같아서 여러 사연과 이야기를 하며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저리 만들어준 네일필름 친구들 덕분에 유년기 회상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공감 서재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세상이 아무리 편리해지고 대단한 AI 출현으로 모든 걸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 와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라는 건 혼자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 친구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네일필름 친구들 덕분에 지금 늘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준 우리 네일필름 친구들 너무 칭찬하고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다양한 동아리인 당당한 오리와 네일필름, 그리고 책사탕까지 이 세 개의 동아리와 함께 라디오 작품을 하나 만들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게스트 김지연 선생님, 이미전 선생님, 나연 학생, 정우 학생까지 모두 감사드려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북토크 공감서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참 단순하기도 하고 정말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 잘 맞는 친구가 있었나 싶다가도 한순간에 그 친구가 너무너무 미워질 때도 있죠. 누구나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마치 겉은 화려하게 포장해 놓은 포장지 속에 빈 상자를 마주할 때의 기분이 느껴지죠. 그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겪는 시간들이 가끔 지칠 때면 저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작은 본부를 떠올립니다. 지금 화를 내고 슬픔을 표현하고 있더라도 제 안에는 다시 저를 웃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쁨이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에 친구로 엮여진 관계 또한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히 잘 맞는 게 아닌 서로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나의 감정이 수고한 만큼 친구의 감정도 이 관계를 위해 수고해줬구나 라는 생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공감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스트 이소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공감서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친구야, 고마워. 하나, 둘, 셋 하면 뭐 안녕 해도 되고 인사해주세요. 3초 동안만. 친구야 고마워. 다시 해볼게요. 오, 좋습니다. 친구야 짱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포즈 잘죠? 네.